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이자 손주를 셋이나 두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더 일찍 하는 바람에 손주들은 진작에 받고 큰아들로 마이는 이제 막 첫돌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둘이 건강하게 남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사는 가족이지만 살면서 이런 평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말 잘 듣는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속썩이지 않는 자식은 세상에 없는 법이고 어떤 식으로든 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기 마련이라는 거 자식 키워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 쑥스럽지만 저는 아들 둘을 무척이나 엄하게 키웠고 소위 말하는 엄친아로 키웠는데요. 우리 작은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인간관계도 잘하고 좀 영악합니다. 또 놀기도 잘 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도 사귀고 암튼 제 아빠를 닮아 굉장히 외향적인 편이었어요. 군대를 다녀와 대학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한 번에 들어가서는 결혼도 너무 늦게 가기 싫다고 35 넘기 전에 제 형보다 먼저 하겠다고 선언했던 놈입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둘째는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소소하게 제 속은 썩였으나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사실 저와 우리 남편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큰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착한 안사람 얻어서 처다들도 얻었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이 있기 전 우리 가족에게도 참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참 머리도 좋고 똑똑했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건 남자아이임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말수도 없는 데다 친구 관계도 그리 넓지 않아서 참 조용하게 큰 아이입니다. 남들은 다 지랄같이 겪는다는 사춘기가 온 줄도 모르고 키운 게 우리 큰아들입니다. 숫기는 없어도 선량하고 참 똑똑한 아이인데 너무 교수님 같은 타입이라 그런 거 연애를 못하는 건지 성격상 적극적으로 누굴 만나기 위해 모임을 한다거나 연애를 시도해 보려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대학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한 번에 들어갔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전공 살려 큰 회계법인에 들어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큰아들이 너무 쑥맥인 데다 공부만 했던 녀석이라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한 해, 두 해 가는 동안 이쯤 되면 사귄다는 여자가 있을 만도 한데 싶어도 여자 한번 사귀지 않더군요. 둘째 아들놈 결혼시킬 때는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형보다 동생을 앞서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 언제 여자를 데리고 올 거냐 물어본 적이 있었죠. 진호 너는 대체 언제쯤 엄마한테 며느리감 소개해 줄라니?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 아니면 여자도 좀 만나고 소개해 주는 거 마다하지 말고 만나보는 게 어떠니? 엄마, 그게 맘대로 되나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못하면 그냥 혼자 살면 그만이죠. 억지로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너도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 어째 그런 숫기가 없니? 그래가지고 어디 여자 만나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놈은 머리만 극적일 뿐 몰아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는 거죠. 아무리 직업 좋고 학벌 좋으면 뭐합니까? 내 아들이지만 여자들 보기에 그렇게나 매력이 없나 싶었네요. 제가 아들놈 사생활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사귀어본 여자 한 명 없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만 본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선자리가 참 많이도 들어왔었어요.
아들이 몇 번 싫다고도 했는데 대부분 제가 시키는 대로 몇 번 선자리에 나가긴 했습니다. 잘 되어가나 엄마인 제가 꼬치꼬치 캐묻기 뭐해서 두고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이놈이 매번 퇴짜를 맞는 것 같더군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하소연했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 형 말이야. 너무 여자를 몰라. 원래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나 봐요. 엄마가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장가만 잘 갔잖아. 내가 볼 때는 우리 형 너무 순진하고 착해. 맨날 허허 웃고 마냥 사람만 좋으면 뭐하냐고요. 남자로서 매력이 있어야지. 네 형이 키가 작냐 아니면 인물이 없니? 대체 뭐가 문제인지. 네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네 형 소개 좀 시켜줘봐. 엄마, 허우대 멀쩡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형은 연애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둘째 아들이 같은 회사 여직원과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소개해준 자리에서도 우리 큰아들은 퇴짜를 맞고 돌아왔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큰아들 퇴짜 놓은 이유가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다나요? 그냥 삼촌 같다나 뭐라나 했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러고 보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있어도 너무 순진한 건 매력 없다고 싫다더군요.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을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기는 힘들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남들은 애들이 있어도 둘 셋은 있을 나이에 엄마가 다 큰 아들 꽁문이나 쫓아다니며 옷을 입혀주고 애티튜드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 어쩔 수 없이 반포기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나이 먹는 거 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 일인지 아마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아들 녀석은 어디 돈 쓸 줄 아는 것도 없고 취미도 운동하는 것 말고는 딱히 없어서 매달 통장에 돈만 모으고 있었죠. 술도 잘 못하고 집에 어찌나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바른 생활 사나이인지 나중에 제가 밥 해주는 게 힘들어서 독립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손주 낳고 제가 애들을 봐줄 일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큰아들놈 장가가는 문제는 자포자기하게 되더군요. 부모가 푸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늦은 건데 늦었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 장가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삶이니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마음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애들 아빠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닥달해봤자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난데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긴 했는데 이 여자다 싶은 확신이 생겨서요. 그것도 저녁 식사하는 중에 뜬금없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요. 저나 남편이나 무척 놀랐죠. 놀란 건 둘째치고 일단은 기뻤습니다. 나이 40이 다 된 아들이 이제야 자기 짝을 만났다는데 얼굴이며 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일단 아들과 만난다는 아가씨에게 고맙더군요. 내심 뛸 듯이 기뻤고 궁금한 게 많았지만 호들갑 떨지 않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구나. 네가 만나는 사람이니 안 봐도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엄마랑 아빠는 언제든 상관없어. 너 편할 때 미리 말만 해줘. 근데 뭐 하는 아가씨인지 물어봐도 돼? 나이는 어떻게 되니? 어, 나이는 34이고 요가 강사예요. 만난 지는 딱 석 달 됐고요.
아직 결혼 생각하는 게 빠른가 싶었는데 저 만나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라서요. 저도 아직 얼떨떨해요. 예. 무조건 네가 잘해라. 너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일단 사람 보는 눈은 있는 아가씨네. 아무튼 네가 처음으로 만나는 여자라니까 엄마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많이 되는구나. 아들도 내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내색은 안 했어도 그동안 아마 부모 보기 미안했겠구나 싶었죠. 관심 없는 척하며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니 아들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더군요. 그전에는 일밖에 모르던 녀석이 여자 만나고부터는 옷도 신경 쓰는 것 같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향기도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또 연애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지 가끔 싸우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금방 또 둘이 데이트하면서 화해하고 잘 만나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 데려오려나 아들이 먼저 말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마침 아들이 마음을 먹었는지 가족들한테 결혼할 여자로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냥 아들을 드디어 우리 눈앞에서 치운다는 생각에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더니만 자기도 예비 형수를 꼭 봐야겠다면서 고집을 부리길래 결국은 온 가족이 전부 모여서 큰아들이 만난다는 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을 보니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쑥맥 같은 아들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에다가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저도 그동안 친구 아들들 결혼식 꽤나 많이 다녔는데요. 그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빼어난 외모의 아가씨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그렇고 작은 아들 내외도 그렇고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예비 시댁에 와서 불편하고 어색할 만한데 어찌나 싹싹하게 구는지. 그 아이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첫눈에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뵐게요. 김사영이에요. 진호 씨랑 사이좋게 잘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정말 떨렸는데요.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지네요. 어머나, 그래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잘해주는 것도 잘 모르고 쑥맥인데 어떻게 잘 만나고 있다니 듣던 중 반갑네요. 어머, 쑥맥이라뇨,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저랑 너무 잘 맞는 게 많고요. 잘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유,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으니 얼른 결혼을 해야지. 부담스러울까 봐 결혼 재촉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또 꺼내게 되네요. 저도 결혼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자주 찾아뵐게요. 나야 그래주면 좋지. 앞으로 우리 얼굴 자주 봐요. 자주 놀러 올 거지? 저는 그날 아들이 만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지하게 결혼 의사를 물었는데 아들도 쑥스러워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앞뒤 죄지 말고 결혼하라고 허락했어요.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니만큼 부모님이나 환경도 무시할 건 아니니 아들 통해 미리 물어봤었습니다. 아들이 아직은 그쪽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는 안 했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고 요가 교습소를 차려줬을 만큼 집안 형편도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인사를 했으면서 왜 아직 그쪽 집에는 정식으로 인사를 안 한 건지 의아하더군요.
너 혹시 나이 많다고 여자 쪽 부모님들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요. 엄마, 아니에요. 저도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자기 언니 때문에 아직 말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래서요. 아, 그런 거니? 아, 그런 거라면 엄마도 이해하지. 그래도 자식이 한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야.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네 여자친구 잘 설득해서 얼른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봐. 얘기 들어보니 그쪽 집안도 우리처럼 둘째를 첫째보다 더 빨리 결혼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에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말고 날짜를 잡았으면 한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자기 명의의 집은 마련해 놓았어요. 물론 혼자 나가 살기 싫다고 해서 6년 동안 전세를 놨던 집이었고 서울 근교라 처음 마련했을 때보다 집값이 참 많이도 올랐습니다. 8억 원저리에서 대출 끼고 장만했던 아파트인데 그간에 2배 가까이 올랐죠. 전세 놓으면서 대출도 다 없앤 걸로 압니다. 아들놈이 여자 만나는 건 쑥맥이었는데 투자는 재주가 있었는지 나이 40이 되면서 현금 자산도 많이 불려놓았었어요. 나이 많은 것 딱 하나 흠이라도 결혼할 준비는 다 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결혼 결심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못한 데이트 한 풀이라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외박도 잦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려나 싶어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자주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싫어할까봐 놀러 오라거나 같이 밥 먹자는 말도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예비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놀러 가도 되겠냐고 묻길래 흔쾌히 언제고 오고 싶을 때 편히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오거나 밖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자주 봐야 자기 식구가 된다는 말, 저는 시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비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게 굴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내 며느리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더 잘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싶다면서요. 엄마, 저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렸어요. 이제 상견례하고 날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 그래? 그 댁에서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그런데 아들이 어쩐지 대답을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순간 아들 반응을 보고 느낌이 좀 이상하더군요. 왜? 그 댁에서 혹시 너 마음에 안 든다든? 혹시 너 예비 처가 가서 막 숙기 없이 말도 안 하고 멋대가리 없이 군 건 아니지? 혹여 말 수 없는 아들이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다그쳤는데 아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우,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그랬지 뭐.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딸 시집 보낼 사윗감한테 당연히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 안 그러니? 네, 그러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무튼 날짜는 그쪽 어른들 일정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하는 말은 그저 흘려듣고 저는 드디어 큰 놈을 장가 보낸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상견의 날도 한 달 후로 잡게 되었죠. 날짜를 잡고 나서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결혼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의논을 많이 했어요.
신혼집에는 뭘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뭐고 이런 말을 저와 한다는 것도 참 고맙더군요. 물론 집은 우리 아들 명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모은 돈은 몰랐지만 하는 말만 봐서는 신혼집을 꽤나 공들여서 꾸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쇼핑을 종종 간 적도 있었고, 또 옷은 직접 입어봐야 예쁜지 아는 거니 큰맘 먹고 좋은 옷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에게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자고 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백화점 가는 김에 가구도 보고 가전도 같이 볼까 봐요. 그래, 그러렴. 가는 김에 예물 디자인도 한번 보고 오자꾸나. 너 마음에 드는 브랜드 있으면 미리 봐도 그날 아예 싹 돌아보자. 네, 어머니. 저 어머니랑 이런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호 씨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 있죠? 어머니, 그날은 진호 씨 없이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만 쇼핑하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여자들 따라다니는 거 불편해하니까요. 그래? 나도 그게 좋겠구나. 우리끼리 오붓하게 백화점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어쩜 저리 입에 발린 말도 이쁘게 하는지요. 물론 시어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같은 말이라도 저리 해주니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진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들뜬 마음으로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그런 쇼핑하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우리 예비 며느리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저와 스스럼 없이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옷 한 벌 골라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고르더군요. 여러 브랜드 매장을 돌면서 여러 벌을 입어봤는데 좀처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눈치길래 제가 받은 의류 브랜드 매장에 며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인데 소재가 고급지고 유행을 안 타서 오래 입기 좋은 브랜드였어요. 거기 들어갔더니만 예비 며느리가 눈이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매장에서 여러 벌을 입어봤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예뻐서 그런가 매장 매니저가 직접 옷을 여러 벌 추천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 사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모녀 사이? 어머, 그렇게 보이나요? 실은 모녀 사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 될 아이예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저는 모녀지간인 줄 알았네요. 그나저나 며느리 되실 분이 너무 예쁘시네요. 어디서 많이 봤나 싶었는데 연예인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가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인물이 좋긴 하죠. 연예인 닮았다는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며느리가 옷을 몇 벌 입어보는 동안 매장 직원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벌의 옷을 더 입어보는 동안 며느리는 어쩐지 입어보는 옷마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마음에 드는 게 없니? 아이, 그럼 나중에 네가 따로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사도 된다. 그렇게 할래? 그런데 그때 매장 직원이 아주 화려해 보이는 원피스 하나를 들고 오면서 이러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입어보셔요. 이건 고객님 몸에 아주 맞춤형인 것 같아서요. 안 사셔도 좋으니까 한번 입어나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들고 온 옷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알겠다며 그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어쩜 너무 예쁘더군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올 때 매장 직원이 뭔가 흠칫 놀라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어머 설마 혹시 설마 내가 본 그 사람인가?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혼잣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직원과 소곤거리며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예비 며느리 쪽으로 가서는 뒷지퍼를 올려주고 나서는 그 직후에 이상하리만치 표정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며느리가 마침 그 옷이 마음에 든다길래 저는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장 직원이 하는 말이 고객님, 근데 이 옷이 지금 새 제품이 없어서요. 주문해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이, 기왕이면 새 옷으로 입는 게 맞겠죠. 그럼 나오는 대로 연락 주세요. 네, 고객님. 바로 연락드릴게요. 근데 며느님 전화번호랑 어머님 전화번호 둘 다 적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 하고 연락처를 남긴 후 옷값을 치렀습니다. 거의 100만 원 떠나는 옷을 사줘서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 퇴근을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낮에 백화점 매장의 직원이더군요. 옷이 벌써 나온 건가 싶어 물었죠. 옷이 벌써 나온 건가요? 빨리도 연락을 주셨네요. 당연히 구매한 옷 문제로 연락을 준 거라 생각했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백화점 직원은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실은 옷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실례인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진짜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니까 제 얘기 오해 마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그 백화점 직원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가 궁금했고 또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일인가요? 네,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까 낮에 온 예비 며느님이라는 분이요. 그분하고 자제분하고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거 확실하신 거죠? 그 여자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정체라니요? 그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 될 거고 지금 가족들 상견례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예비 며느리 얘기는 왜 꺼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전에 백화점 일하면서 자주 본 여자라서요. 저희 매장에도 여러 번 왔던 여자라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비 며느님 되실 분이요.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뭐하네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예요. 10프로 아시죠? 원래 거기 다니는 아가씨들이 대놓고 야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대학생처럼 청순하고 고급지게 하고 다니거든요. 매번 돈 많은 유부남 사장들을 바꿔가며 오던 여자라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저의 물음에 그 직원이 들려준 얘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그토록 예뻐했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실은 화류계에 몸담고 있었던 여자라는 거였습니다. 못 믿을 얘기라 재차 물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예비 며느리를 모함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매장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저도 못 알아봤었어요. 낯은 익은데 연예인을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권한 원피스를 딱 입고 나오는데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쯤에도 분명히 왔었고요. 제가 지퍼 올려주면서 목덜미에 빨간 사마귀 보고 확신했다니까요. 여기서 나름 유명했어요. 얼굴은 고급지게 생겼는데 술집 다니면서 남자들 여러 골로 가게 만든 여자거든요. 예비 며느리라 그러시던데 아직 결혼 전이니까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요, 사모님. 그래도 그 여자가 사모님을 속인 거라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백화점 직원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가 싶었고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지금 한 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술집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 아이가 맞는지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증인도 여럿 말해드릴 수 있어요. 사모님, 이러실 게 아니라 그 여자 정체부터 빨리 아드님한테 얘기하세요. 보아하니 순진한 능력남 하나 제대로 코 끼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그런 경우 여러 봤다니까요. 가끔 같이 일하는 애들끼리도 오거든요.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여자도 못 만나본 순진하고 능력 있는 남자 꼬셔서 평생 뜯어먹고 살려는 게 얘네들 목표예요. 결혼하면 집에 들어앉아 남자가 벌어오는 돈 다 틀어지고 남자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살려는 애들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퐁퐁남 아시죠? 아드님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벌써 작업 시작했을 수도 있으니까 돈 문제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백화점 매니저가 해주는 말은 실로 놀랍더군요. 자기가 본 술집 여자들이 팔자 고친 여러 사례들을 얘기해주면서 아직도 남편들은 자기 마누라가 술집 다닌 줄도 모르고 사는 남자들도 있다고 하면서요. 일단 저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면 일단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했죠. 그 아이를 나중에 추궁하더라도 확실한 진실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 정체야 돈 쓰고 사람 쓰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였고요. 저는 아들에게 일단 제가 들은 얘기를 말했습니다. 혹시 만나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냐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놈 뭔가 눈치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놈이라 저는 그놈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어, 엄마, 엄마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이놈은 자기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 다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들에게 하나하나 그 아이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는데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나 지난번 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여자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많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르고 무뎌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누가 이런 결혼 허락할 줄 알아? 너 왜 엄마한테 전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솔직히 말했으면 엄마가 속상하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서영이가 이런 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엄마한테 잘한 건 엄마도 봐서 아시잖아요. 사실 저도 요즘 결혼하는 거 고민 중이긴 했어요. 지난번 그 집에 인사하러 갔는데 서영이 부모님이 저한테 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시길래요.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라질 않나. 어머니 모르게 결혼 비용을 뒤로 3천만 원이라 따로 대달라지 않나. 고민스러웠는데 차라리 지금 일 터진 게 잘 됐다 싶네요. 제가 며칠 내로 정리할게요, 엄마. 야, 이놈아.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어도 그렇지 왜 만나도 너한테 거짓말부터 하는 여자를 만난 거니? 응? 네가 정리하더라도 내가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너 솔직히 말해. 혹시 그 애한테 돈 같은 거 쥐어준 거 있어? 금전적으로 오간 거 있으면 지금 다 말해라. 뻔한 말이지만 아들에게 혹시 그동안 그 아이에게 건네준 돈이 있는지 비싼 물건을 사준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주섬주섬 출근 가방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이 뭔지 보고 나서 저는 그야말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쓴 카드 내역서를 보고는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고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그 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눈치는 참 빠르더군요. 저의 목소리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오라는 시간보다 빨리 와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급한 일이신 것 같아서 저녁에 레슨 있는 거 다 미루고 왔어요. 그전까지는 싹싹하게만 보였던 며느리였는데 어쩐지 그날은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교활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설사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해도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다 눈 감아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점은 날짜 계산을 해보니 불과 우리 아들을 만나기 몇 달 전에도 다른 남자와 그 백화점을 돌아다녔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몇 달 만에 사람이 개과천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달 만에 사람이 자기 과거를 다 들어엎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아이가 뜯어먹는 남자들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마 걔 중에는 우리 아들이 정착을 생각할 만큼 가장 멀쩡했으니 결혼을 해서 팔자를 고치겠다 맘먹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한테 솔직히 털어놓을 거 없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말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보렴.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무슨 할 말이 더 있다고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정말 나한테 얘기할 게 없다면 내가 말해야겠구나.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잖아? 너 과거에 무슨 일하고 살았는지 다 나 알고 있어. 요가 강사니 뭐니 하면서 밤에는 술집 다니고 그런 거니? 남자들 바꿔가면서 백화점 다니고 우리 순진한 아들 만나서 정착하려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어디서 들으신 건데요? 그동안 저를 봐오셨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는 너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우리 아들도 네가 어떤 20대를 보냈고 어떤 삶을 살아온 아이인지 잘 모르더구나. 대체 너는 어떤 아이인 거니?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저의 말에 그 아이는 더 이상 감출 일이 안 된다는 걸 알아차린 듯 싶었습니다. 결혼하자고 한 이유야. 어머니 아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어도 지금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한 건 어머니 아들이에요. 왜 제가 속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둘은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거라고요. 결혼은 어머니 아들이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끝까지 우리 아들을 순수하게 좋아한다 이거구나. 너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저는 이렇게 말하며 그 아이 앞에 제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너 내 아들 가지고 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던 거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이름으로 보험은 왜 들게 했어? 내가 이미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도 있는데 이런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너를 피보험자로 바꿀 생각이었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대체 얼마나 카드를 쓰게 한 거야? 옷차림새가 검소해서 내가 아주 깜빡 속았다만 너 아주 대단하더구나. 시계며 반지며 가방이며 몇 달 동안 우리 아들이 몇 천만 원을 쓰게 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긴 말 안 할 테니 잘 들어라. 내일 당장이라도 그동안 네가 받은 것들 전부 가지고 와. 그렇지 않으면 10원 한 장까지 전부 적어서 너 고소할 생각이다.
그동안 봤던 마지막 정을 봐서 배려해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부었는데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만 한쪽 윗꼬리를 올리며 씩 하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보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에 대해 다 알았으면 그냥 결혼 파토 내면 될 일이지. 굳이 여기까지 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나 좋다고 갖다 바친 걸 제가 왜 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고소하든지 말든지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돌려주지 않겠다 이거니? 그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네가 전부 감당해야 할 거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까지 전부 우리 아들한테 받은 거 가지고 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랑 정리하겠다고 하면 조용히 떨어져.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마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 아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더 파헤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니?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그만 가도록 해.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꾸나.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들을 설거지 나무로 만들 꿍꿍이었다면 너는 상대 잘못 짚었어. 알겠니? 저는 마지막으로 그 아이 눈을 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질렸다는 듯 더 이상 말대꾸 하지 않고 나가더군요. 아들은 그날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아마 분명 그년을 만난 눈치였는데요. 집에서도 전화로 한참 동안 신랑이 하는 거 들었지만 일단 참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그 아이와 정리를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의 몫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할수록 분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분명 우리 아들 집이며 차며 가진 재산을 손에 틀어주고 좌지우지했을 겁니다. 보험까지 치밀하게 미리 들어놓은 거 보니 보통 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더군요. 착하고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고 너무 여자를 모르고 산 게 바보였나 싶고 내가 이놈을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짐을 잔뜩 가지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걱정 마세요. 나 걔랑 정리했어요. 헤어졌고 결혼은 당연히 안 하는 거니 엄마도 잊으세요. 그래, 그년한테 쓴 돈은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잊어라. 줬던 선물은 어쨌니? 치사해도 현물로 준 건 돌려받아야지. 안 그래도 다 돌려받았어요. 시계랑 가방이랑 신발이랑 한 보따리 싣고 왔으니까 엄마가 봐서 처분하세요. 엄마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다면서요. 다 돌려줄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대요. 아들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상심 말어라. 인연이 아니라 생각해. 너한테 고의적으로 접근했을 거고 분명 살다가 너 뒤통수 쳤을 년이야. 결혼 급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못된 년 만나서 인생 종치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살면서 더한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그 아이와 파혼하고 나서 아들이 힘들까 봐 내심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가면서 잊어가는 것 같더군요. 파혼 후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나 아들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요. 그래야죠. 제 눈에 코빼기라도 비쳤다가는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이후 아들의 결혼을 푸시하지도 않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뒀어요. 그 뒤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저에게 엄청난 사실을 얘기해준 그 직원 매장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고맙다고 간식 사들고 가서 주고 왔습니다. 결국 파혼했다는 얘기 전하니까 그 직원이 큰일 날 뻔했다고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작은 관심 때문에 한 사람과 가족의 인생이 바뀐 일이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매장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시나요? 우리 아들은 이제 막 돌이 지난 예쁜 아들을 얻었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 못된 아이랑 파혼 후 딱 1년 만에 지금의 참한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답니다. 저는 아들 결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어디서 그리 예쁜 며느리감을 구해 떡하니 집에 데려오더군요. 그렇게 큰아들 결혼 잘 시켰습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사는 거 보니 이제 더는 더 바랄 게 없다 싶네요. 순진하고 착하게 살았던 우리 아들 설거지남 될 뻔했다가 탈출한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 눈에는 남들 사는 거 나보다 더 좋아 보여도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다들 저보다 더한 황당한 일도 겪고 사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우리 남의 집 보면서 함부로 부럽다고 얘기하지 말기로 해요. 어쨌든 이제는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나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늦은 나이에 얻은 가족과 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의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